부자들이 절대 놓치지 않는 장기 투자 비밀, 바로 ETF입니다. 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오늘 그 판단 기준을 감이 아닌 차가운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돈, 혹시 인플레이션에 야금야금 녹고 있진 않나요? 많은 분이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를 고민하면서도 지금 너무 고점 아닌가? 내가 사자마자 폭락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에 밤잠에 설치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런 불안함은 투자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내 미래가 걸린 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은 결코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폭락장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며 수익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숫자로 증명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S&P 500과 나스닥 ETF에 대한 투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기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투자 상품 중에서 하필 S&P 500과 나스닥 ETF가 부자들의 장기 투자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는 것일까요? 먼저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일일이 맛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전문가가 엄선한 최고의 맛집 모듬 세트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S&P 500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우량 기업을 담고 있으며 나스닥 ETF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약 2,500여 개 기업의 성장을 따라갑니다. 이 두 지수가 무서운 이유는 자연스러운 기업 교체 효과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성장이 멈춘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즉, 투자자가 일일이 기업을 분석하고 교체할 필요 없이 지수 자체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최적화하며 진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악재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분산 투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역사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연평균 약 10% 내외의 견고한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까지 당장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던 공포의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 폭락이 와도 보통 3년에서 5년 이내에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특정 시점에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라는 비료만 준다면 결국 수익이라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직장인이나 초보 투자자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자산 증식 수단은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성장 동력을 믿는다면 이보다 확실한 지표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언제 사야 합니까? 우리는 몇 가지 핵심 데이터 지표를 통해 시장의 현재 온도를 측정하고 객관적인 매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냅니다. 자, 비율을 하나 들어볼까요? PER이 25배를 넘는다는 건 백화점에서 100만원짜리 가방을 250만원 주고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장이 과열되어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지난 50년간 S&P 500의 평균 PER은 약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를 오갔습니다. 만약 현재 PER이 15배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건 시장이 여러분에게 주는 엄청난 세일 기회입니다. 반대로 25배를 훌쩍 넘는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성격상 PER이 더 높게 형성되므로 반드시 나스닥 자체의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입니다.
이건 기업이 가진 진짜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말합니다. S&P 500의 PBR이 3배를 넘어설 경우 시장이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되었다고 보며 2배 이하로 떨어진다면 아주 저평가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이익에 흔들릴 때 PBR은 기업의 튼튼한 바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요소는 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시장의 중력을 결정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주식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거나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 시장에는 돈이 풀리고 주가는 날개를 답니다. 만약 지금이 강력한 금리 인상 사이클의 한복판이라면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들려온다면 그때가 바로 용기를 내어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 지수도 참고해 보세요.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VIX 지수가 30을 넘어설 때, 남들이 겁에 질려 도망칠 때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가장 맛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PER과 PBR, 그리고 금리를 통해 시장의 가격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투자 지식을 갖추신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한 폭락장에 당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산을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와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락장을 100% 맞히는 점쟁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등은 분명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보통은 돈을 오래 빌려줄 때 이자가 더 높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경제가 불안해지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주요 경기 침체 직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이 감지된다면 시장의 위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선행 경기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입니다. 제조업 신규 주문이나 소비자 기대 지수처럼 앞으로의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들이 몇 달째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에 곧 큰 비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징조입니다. 특히 실업률이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거나 발표하는 실적 가이드라인이 부정적으로 변한다면 시장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이 포착될 때 우리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어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입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위험 신호가 켜지면 주식 ETF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이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평소 주식 70%였다면 이를 50%로 낮추고 20에서 30%의 현금을 확보하는 식입니다. 이 현금은 나중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남들이 공포에 던지는 좋은 주식을 싼 값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즉 실탄이 됩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입니다. 폭락장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무섭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미리 정해준 주기와 금액으로 기계처럼 사모으세요. 이것이 평균 단가를 낮추고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순한 비결입니다. 셋째, 다각화된 자산 배분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훌륭하지만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는 마세요. 금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섞어주면 폭락장이 와도 내 계좌의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심리 관리입니다. 뉴스와 루머는 잊으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러분만의 원칙을 믿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의 장기 투자 비밀인 S&P 500과 나스닥 ETF 투자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ETF들은 분산 투자와 자동 교체 시스템을 갖춘 자산 증식의 최적화 도구입니다. 매수 타이밍은 감이 아닌 PER, PBR, 금일 사이클, 그리고 VIX 지수라는 숫자로 결정해야 합니다.
PER이 장기 평균보다 낮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나 선행지수 하락 같은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여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투자는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일관된 원칙을 지켰을 때 완성됩니다. 시장은 어제도 오늘도 흔들려왔고 내일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투자한다면 시간은 결국 여러분의 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해드린 기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십시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숫자를 보며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투자는 꾸준함과 인내, 그리고 차가운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